반갑습니다. 한 주 엄청 보고 싶었죠? 응? 엄청 보고 싶었지? 안 보고 싶었어? 어? 나도 뭐 그다지 뭐 많이 보고 싶진 않았어. 자, 보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형사소송법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 쭉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만큼 좋은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그 어떤 시스템이든 그 어떠한 뭐 특강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복습을 하는 것이고, 복습을 한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기출 문제집으로 복습하는 것이에요. 기출 문제집으로 실제 출제가 되는 그 내용들을 해야죠. 여러분 이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오늘 그 오다가 어떤 그 법원직 그 설명회 하는 것을 잠깐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걸 잠깐 봤거든요. 보니까 오유 그 어떤 이제 강사가 이제 출처를 분석했더라고요. 출처를 분석한 걸 보니까 그 기존에 우리 고등학교 있잖아요. 이 고등학교 그 EBS 그 책에서 법원직은 25문제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법원직을 봤잖아요. 가장 오래 먼저 있었던 여러분 그 국업 시험이 법원직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그 EBS 그 수능 교재 있잖아요. 거기서 뭐 12지문 정도, 12문제 정도가 이대로 그대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또 뭐 있던데 그 하여튼 이렇게 그 고등학생들이 보는 전국 연합 모의고사 있잖아요. 뭐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또 몇 문제 나오고 또 그 고등학교 교과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문을 발췌해가지고 또 뭐 한 문제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토탈 한 17문제 정도가요. 그 이제 고등학교 거기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러면 이제 한 8문제 정도는 그 남아 있는 그 8문제 정도는 거기 그 뭐냐 그 그냥 이렇게 그 신문지에 나오는 어떤 그런 지문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문제인데, 그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서 만든 문제인데 그 문제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 문제 엄청 쉬워요. 또 지문도 짧고 독해 문제인데 주제 그 골라라 뭐 이런 것들 그래 진짜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그 고등학교 그 교과서 EBS 뭐 이런 데 나와 있던 문제보다 훨씬 더 쉽겠구나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조심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지문이 짧아야 되고 지도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정도의 어떤 수준의 어떤 어휘,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뭐 독해력,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출처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다 찾아봤는가 봐요. 이거 노력이 가상더라고요. 이거. 그럼 이제 다른 과목들은 어떠냐? 이제 영어는 이제 우리가 그 새롭게 막 등장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이야, 법 과목은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지문 한 개 한 개 분석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출처 말해보라고요. 소송법은 출처 박용두 형사소송법 기본서 N, 핵심 정리서 N. 아니 각각 다 나와요. 각각 다 나오고 뭐 그다음 마지막에 기출 문제집 거기서요 출처 박용두 형사소송법 하면 끝. 뭐 EBS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박용두 형사소송법 기본서 그리고 핵심 정리서 그리고 기출 문제집 하면 끝이에요.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각각 책에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야? 전에 그 고개가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흔드나? 그래 그 각도가 옳은 거야. 아니 내가 그랬더니 니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된 지문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져오는 것들이 거의 이전엔 100%였어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전엔 거의 100% 가깝게 그리 줄 때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이게 들어왔거든요. 형법, 형사법 우리 경찰 과목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자네 어디 가노? 빨리 꺼지라. 빨리 갔다 와.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이 해설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사실 해설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아니다 이씨, 네가 이거 오늘 해설해 줄 거 아니냐? 그때가 기다리고 있었다 인가라. 빨리 풀어라. 그러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라락 이렇게 풀고 말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틀리고 나서 여러분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게 발동해야 돼. 그게 애살이거든요, 애살. 어떻게든 욕심,
욕심은 이제 좋은 의미의 욕심. 그게 없으면 좀 늦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건 정말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렸을 때 에이씨 틀릴 때 에이씨 또는 에이 틀릴 때 에이 막 됐다 담배나 피러 가자. 담배나 피고 올라와가지고 막 수업 듣고 이런 자세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합격하는데 또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을 막 할애가지고 막 온통 막 헛소리만 짓거렸잖아요. 그게 정말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런데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 문제 틀렸을 때 그 틀린 내용을 이 친구야 목 이렇게 목 돌리지 말고 내 이거 중요하다 이거. 틀렸을 때 아니 들어봐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틀렸을 때 그 틀린 내용을 찾아보는 노력들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리고 나서 저한테 톡이나 이런데 밴드나 질문한 친구 되게 많거든. 근데 들어와가지고 질문할 생각도 안 했지. 그러니까 합격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이다. 정말이야 여러분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그렇게 하라고. 이제부터 오늘 첫 해 모의고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지 않게끔 일단 노력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 그리고 틀리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틀린 내용은 바로 찾아보는 노력 필요하고 찾아보고 아 이거네. 근데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못 찾겠다 하면 저한테 톡이나 이런 거 제가 없을 테니까 이런 것들 질문 같은 거 하고 아니 내 토요일에 오잖아요. 내일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바로 질문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톡으로 질문하시면 돼. 알겠지? 밴드에 일단 밴드에 올려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답이 나와. 밴드에 톡은 조금 늦어질 수 있어. 하도 이쪽 해서 좀 늦어질 수 있고 밴드로 이렇게 질문해보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답이 나오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찾아보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안 돼. 여러분 책에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 문 닫아. 잘했죠? 터프했죠? 내가 그거 한 거 아닌데 그냥 일부러 했는데. 누구였어? 자, 여러분 이 터프 한 척 한번 해봤는데 그 내하고 영 어색하네요. 한번 하고 나니까 미안코 막 누군가 막 걱정되고 막. 그래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하면 돼. 그런 노력들. 처음에 다 이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해 안 되는 거 멍 때리고 잠 오고 나도 그렇거든 여러분. 자지 말라고 하는 볼록이도 엄청나게 많이 잤어요. 내가 보면 자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력들을 좀 하세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밴드 같은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요. 적어도 밴드에 들어가서 아니면 내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애살이 있거든요. 그 욕심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합격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안 틀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그라미를 많이 치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간혹가다 지문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제끼면 돼요. 그게 답이 없을 거니까요. 아니면 소거법을 통해서 그게 답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맞추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많이 맞추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 양반이 오답이 여기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잘 캐치해 놓으면 결국 이건 기출문제거든요. 제가 기출문제 입각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오답을 건다는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잘 캐치해 놓고 잘 했다가 그런 것들만 한번 딱 눈여봐두고 이제 시험장에 임하시면 되거든요. 내일 아침에 시험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복습하실 때 책을 보시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 같은데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돼요. 왜? 그 문제 그대로 나올 거니까요. 그래 어떤 친구는 합격했던 친구인데 어떤 친구는 사술 아니냐? 나는 정석대로 공부하고 싶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거는 학문하는 자이고요. 우리 수험생은 다 기교라니까요. 기술이고 문제를 푸는 기술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나오는데 그 족보를 왜 빨리 안 본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그래서 혼증을 했습니다. 그 옆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수석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 당시 우리 학원에서 수석 합격자 나왔거든요. 97점인데 뭐 포도청 지금 기억나요? 포도청. 이 포도청이 다른 교재에는 언제 창설됐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교재에는 이때 창설된다. 지는 그 교재대로 딱 풀었는데 그래 맞았다고 생각해. 97점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교재의 창설일자가 더 다른가 봐요. 그래 결국 이제 그 교재에서 지금 우리 수험생 말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 근데 거기에 창설일자가 좀 다르게 또 되어 있는가 보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틀린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의 제기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가 봐요. 하여튼 그래 96점으로 수석 합격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는 이미 수석 합격한 뒤에요. 나는 그거밖에 모른다. 나는 쌤이 가르쳐준 내용하고 그다음 기출된 내용 어디에 오답 걸리는지 그것밖에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상황 종료. 그러니까 선생 말보다는 그렇게 합격한 친구의 말이 더 잘 들리는가 봐요. 여러분 사이에서는.
내가 그리 이야기해도 끝이고 이야기하고 내가 거기서 그게 정석이다. 수험에 있으면 그게 정석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왜? 기출된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대로. 그것만 깨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강의하지 왜 기본서를 가지고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하냐? 기출 문제도 그만큼 두꺼워요. 그런데 이제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기출 문제는 그냥 지문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같은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파트의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나왔던 내용을 말해주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라. 어떤 과목이든 빨리 너희들 학교하고 싶으면 빨리 기출된 내용이 어떻게 출제됐는가. 그리고 나서 아침 문제를 풀면요. 점수가 지금 만약에 첫 1회독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이 대부분 좀 이해됐는데 좀 내가 틀렸다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기출 문제집만 잡아봐. 내 기출 문제집 있지? 내 기출 문제집 잡아야 돼. 그거는 이순환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기출 문제집을 딱 잡아봐. 기출 문제집을 딱 잡으면 점수가 20 정도 폭 뛸 거예요. 물론 기출 문제 갖고 있다 해서 뜨는 건 아니겠지. 봐야 되겠지. 쉬는 시간 같은데 경찰 채용이라 돼 있는 이런 것들만 또 봐. 그럼 20점 뛸 거요. 더 많이 뛸 수도 있다. 거의 안 틀릴 수도 있다. 틀리더라도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틀릴 거다. 그럼 그게 사술이냐? 거의 정석입니다. 정석. 그걸 계속 반복해 주면 돼. 근데 빨리 보는 게 낫겠지. 그래 빨리 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복습하는 교재를 기출 문제집으로만 딱 잡으면 그렇게 점수가 뛰어. 그러면 앞에 게시될 때 여러분 성적이 위에 있겠지. 그럼 자신감이 여러분을 뒷받침해줘. 그러면 여러분들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방법을 아는 거죠.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실제 안 하면 그 방법에서 벗어나 있으면 뭐 60점, 50점 하면 이제 자신감이 탁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감을 뒷받침해줘야 앞으로 추진력이 붙어 나갈 건데 자신감이 탁 떨어지고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옆에 보니까 점수 잘 나왔어.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방법을 말을 안 해주지. 왜? 지금 턱 잘 나오는 아주 친한 놈이면 살짝 말을 해줘도 말 안 해줘. 그냥 열심히 하고 그래 한다 뭐 이렇게 실제 말 안 해줘. 안 해줘. 또 해주지 마세요. 해주지 말아요. 뭘 해주노? 다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좋은 그 동료이기도 하지만 나 경쟁자예요. 내가 그 옆에 있는 친구 밟고 일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밟혀요. 네 친구 밟아야 돼. 네 친구 밟아야 된다고. 너 둘이 밟을 필요 없다. 남경 여경이니까. 별로 재미없었나? 밤다는 말은 좀 그렇게 하긴 한데요. 서로가 좋은 방법을 가지고 빨리 캐치해 나가는 게 좋겠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 안 해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고집보다는 내 고집이 더 셀 겁니다.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그리고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으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 볼게요. 다음 중 직무 질문과 관련해서 틀린 설명이 뭐냐. 경찰관 질문을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임의동행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임의동행 요구할 수 있고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쌤 불교라는 말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불교라는 말이 들어오면 더 완벽한 지문이 돼요. 근데 불교라는 말이 때로는 생략되고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음 이번에 답변을 강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유형의 행사가 허용된다. 답변 강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유형의 행사가 허용되는 거다. 여러분 답변 강요를 위한 유형의 행사는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정지를 요구했는데 정지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력에 이르지 않는 유행력을 행사할 수는 있어 없어? 있다라고 했죠. 그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판례는 표현해요. 그게 어떤 방법이라고요? 앞을 이렇게 가로막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했죠. 자,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도 불신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경찰관은 거동수상자, 행동이 수상한 자에 대해서 다하여 질문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경직법에는 무엇만 규정이 있다고요? 흉기만 규정이 있습니다. 경직법에는 흉기만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일반 소지품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다. 물론 공무원 시험에서만 그래요. 공무원 우리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두세요. 근데 우리 경직법에는 뭐만 규정이 있다고요? 흉기만.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 고소권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소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범인을 고소할 수 없다. 고소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는 고소할 수 없다. 틀리죠? 왜 그래요? 우리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돼요. 고소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고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 의사능력이죠.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같아 달라? 다르죠. 민법상 행위능력은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죠. 만 19세
우리 성인 말이죠. 성인만 행위능력자가 되고요. 그 다음 미성년자 19세 미만자는 행위무능력자예요. 그런데 고소능력과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다릅니다. 고소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므로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는 것 18의 입장이다. 그렇죠.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직형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이거나 법정 대리인 친족이 피해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 법정 대리인 친족이 피해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 이 친족의 고소권도 고유권이거든요. 고유권.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독립하여란 말의 의미가 고유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요, 이런 거 한번 스토리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제 동거하고 있을 때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 하도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막 때리고 하니까 그냥 가출해 버렸어 엄마가. 그래 이제 한참 뭐 4년 5년 지나서 자기 그래도 애가 보고 싶어서 딱 가봤더니 아유 이 뭐 한 7, 8년 지나서 딱 가봤더니 어이구 뭐 범죄를 당하고 있더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 뭐 좀 같이 살았다 하면 해볼게요. 그래 이제 엄마를 알아봐야 되니까 이제 좀 같이 살다가 만약에 이게 가출했다. 그래 한참 지나서 자기 애가 보고 싶어서 가봤더니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자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제 생모죠. 생모 이 생모는 친족이 돼야 안 돼. 친족이 된다 했죠. 우리 모자가는요 출생이란 사실관계에 의해서 법률상 친족관계가 성립돼요. 어머니가 딱 고소하려고 하니까 네가 왜 고소하는데? 네가 아니 내가 네 엄마냐? 네가 어떻게 엄마냐? 내가 네 따라간다고 안 했냐? 근데 내를 버리고 도망친 네가 어떻게 엄마냐? 하지마! 라고 하면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요. 왜? 이거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그 독립하여라는 말이야. 의미가 고유권이에요. 고유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다음에 3번 문제예요.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단순한 피해 사실의 신고는 소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아니므로 고소하니가 아니다. 그렇죠. 피해 사실 신고는요. 피해 신고지 고소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근데 고소 능력은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 아니죠. 이 두 개는 다르죠. 고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예,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바뀌면 틀리게 되는 거죠. 왜?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언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 응? 사자? 탁 죽을래? 아니야. 어떤 경우에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을까? 힌트를 줬더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그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되는 직계존속이라 할 수 있겠노? 이거는 짐승이 짐승. 이런 걸 뭐 고소해야지, 그렇지?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법이가? 그런 법도 아니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다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없겠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상식적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도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식적인 것을 법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 특별해 보이죠. 다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식적인 것을 법에다 규정해 놓지 않을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딱 짜맞춰 있는 거 보이지 그 같지만 나중에 다 보면 상식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인가요?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 고소효력이 미친다.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 고소효력이 미친다. 자, 이건 여러분 이 고소는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돼도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딱 들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돼. 이게 뭐냐면 고소라는 것은 사람을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범죄를 신고하는 겁니까? 범죄죠. 범죄. 그쵸? 범죄. 자, 범죄. 사람을 신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해도 돼. 우리 고소라는 것은 범죄 사실을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죠.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돼요. 범인은 적시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일시장소방법도 수사기관이 밝히는 거니까 구체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양벌규정에 처벌받는 놈자자죠. 이 놈에 대해서 고소효력이 미친다. 행위자에 대해서만 고소가 있으면 그렇죠.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되거든요. 범죄 사실만 신고하면 되고 범죄 사실만 범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자에 대해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에 처벌받는 자 이것도 범인이잖아요. 범인에 대한 고소력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주관적 불가분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 할 때 훨씬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이제 남겨둬 보세요. 일단 범죄만 신고하면 된다.
범인은 신고할 필요 없지. 그래서 이미 행위자에 대해서 이제 고소가 있었지 않냐. 그러면 양벌 규정, 이게 뭔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해 줄게요. 양벌 규정에 처벌받는 자, 이것도 사람이거든요. 이놈에 대해서도 고소가 있는 것이다. 왜? 범죄가 지금 신고돼 있기 때문에. 사람 범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단 생각해 두세요. 자, 4번에 함정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단순히 범행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설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함정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사의 기한 공세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데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 도움이 나왔네요. 도움이 나오면 맨 뒤로 가야 돼. 맨 뒤로 가야 돼. 위법한 자 함정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리죠? 도움이 이것은 범위 유발이고요. 이거는 함정사 입니다. 그 다음 3번에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란 말 나왔어요. 맺지 않았으니까 맨 뒤로 가.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여러분 관련을 맺었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맺었다는 말이 나오면 맺었다는 위법이고요. 맺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면 적법하죠. 여기는 맺지 않은 상태니까 위반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 4번도 거기에 밑에 쭉 가다 보면 수사기관 직접적 관련 없이라고 되어 있죠. 관련이 없으니까 위반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딱 정오로 체크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이게 한두 개입니다. 한두 개. 이제 처음 할 때는 여러분 이 전체를 다 읽어보고 고민하고 지금 푼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합격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그 오답이 걸리는 딱 위치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탁탁 캐치해서 문제를 딱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상당히 깔끔해지고 문제를 풀 때 깔끔해지고 문제를 딱 보는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봐라. 여기도 봐라. 이 4번 지문을 막 쭉 읽어가지고 뭐지 하는 것보다도 딱 어떤 거 관련 없이 위반 함정사에 해당하잖아. 맞네? 이러면 그리고 3번 지문도 관련 맺지 않았어? 맨 들어가서 위반 함정사에 해당하잖아. 맞네? 도움이? 이거 위법하지?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네?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리네? 틀리네. 이렇게. 어때? 만약에 읽어보면서 막 고민해가지고 막 했던 것보다 그럼 얼마나 짐 빠지겠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경쾌하게 풀겠냐? 그치?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업 열심히 듣고 바로 기출을 복습하란 말이에요. 기출을 보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노래방 도우미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집에 기본 시각이 있어. 기출문제에 손을 대면 안 돼. 반복적으로 나온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시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풀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기출문제집에 이렇게 반복된 지문을 없애는 기출문제집은 저는 좀 아주 좀 반대가 좀 심해. 근데 과도하게 정도로 심하다고. 그거는 그냥 기출문제집에 타이틀을 붙이면 안 되고 그냥 예상 문제집 이렇게. 물론 그 지문들이 나오니까 그냥 예상 문제집. 왜 기출문제란 타이틀을 붙이면 안 되냐면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대로 보여주면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 감각을 익히는 그런 책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문은 손을 대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제시해줘야 돼.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풀면서 아주 중요한 그 기출 지문은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반복적으로 오답 걸리는 위치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런데 어떤 기출 문제집들은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문을 없애버려. 그 다른 지문을 집어넣어버리지.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 다른 지문을 집어넣어버리면 그 지문은 중복되지 않은 지문이니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지문이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문제는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문 때문에 가장 쉬운 문제였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로 탈바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나오지 않았는데 강사가 탈바꿈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딱 있을 때 반복적으로 기출 문제를 제시해주는 또 여러분은 채용이니까 채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문제집을 딱 잡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딱 그 느낌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금방 해준 말들이 다 하나로 일관되는 거 알겠죠? 수업 딱 열심히 듣고 오답 걸린 위치를 딱 체크해서 그것을 기출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해야 돼. 기출문제에서 복습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만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거든. 내가 또 중요한 것만 강의했어. 그러면 딱딱딱 매치가 되면 요렇게 나오는구나 하면 아침 모의고사를 보면 막 콕콕콕콕 딱 찍어낸단 말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공부 좀 해봤던 친구는 그게 맞아 하면서 딱 캐치해가지고 바로 행동 용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와가지고 한참 있다 한 두세 달 세 달 지나면 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사실 가슴이 쫙 내려앉으면서 얘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니.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야.
시작이니까 잘 캐치해봐. 이런 방법론을. 너희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오랫동안 공부도 해봤고 또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근데 20년 정도 이게 엉배에 있었으면 나름대로 전문가 아니겠니? 그치? 예. 다 그런 게 해봐라. 5번에 불신검문상 동행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자, 1번에 불신검문에 대해서 응답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자, 응답 거부를 이유로 동행을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동행 요구는 질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언제? 불교, 기독교, 천주교도 안 돼요. 자, 우리 그 서로 좀 도와주자. 그 내가 딱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 너가 알면서 그 너무 잔인하게 그러지 마라. 재미없다는 것도 재미없다는 것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그걸 모르면 인간이겠나? 내가 지금 한 뭐 14년간 강의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모르겠노? 나도 충분히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 아니냐? 한 배를 탄 거 아니냐? 아니가? 맞다 이가. 그러면 좀 내가 이 정도 수준이란 거 알면 그래도 좀 웃어도 주고 그게 이제 그 인간된 도리다 니가. 이 도리 없는 것들. 자, 거기에 이번에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 경찰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문을 표시하는 정표를 제시하면서 수도가 성매를 밝히고 그 목적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여러분 이런 거 나중에 해. 그리고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은 당해인의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 자의 신문 장소, 목적 이유 그 고지해야 한다. 맞지? 그다음 동행을 한 경우에 경찰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시간 초과하여 머물기를 못한다. 6시간 초과해서 머물기를 못해. 그럼 6시간까지는 머물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것이 구검을 허용하는 말은 아니다. 그자? 이런 것들도 딱 기억하고. 그다음 6번에 함정사. 함정사는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에서 사소리 기락에 있어서 범위를 유발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사망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사를 말할 수 없는 거다. 맞죠? 우리 기회를 제공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은 함정사가 아니에요. 그다음 종합하여 니언번 이것도 종합하여 판단한다 말만 나오면 앞에 어떤 말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종합하여 판단. 오 땡큐 옳은 지문.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이렇게 학문이 아니란 말이야. 기교 기술.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오라.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 형사 절차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그만큼 신중한 판단일 것이고 이거는 인권을 보장할 것이고 그게 안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 틀린 지문일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 D급번 관련을 맺지 않았네. 그럼 맨 뒤로 가.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지. 위법한 함정사 공세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그렇죠. 그래 죄법 다중고치할 때 법 따라서 법은 어떤 재판 때려? 공소기각 판결. 오케이. 공기판으로 종결해요. 7번에 다음 중 측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권자가라는 이야기인데 처가 강간당한 경우에 그 남편 처가 강간을 당하면 그 남편이요. 남편 이거 들고 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남편 여러분 처가 강간을 당했다. 그 남편은 간접적 피해자지 그지? 간접적 피해자 맞잖아. 직접 피해자 아닙니까? 뭔 직접 피해자냐? 지가 강간 당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뭐 이거는 간접 피해자다. 그 다음 미연벌에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검사 아니죠. 고소권자가 없다면 이해관계인 신청을 하면 검사가 며칠 10일 이내 고소할 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렇게 지정된 자가 고소권 행사하게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사자명예훼손죄에서 사자의 친동생 은 뭔데? 사자명예훼손죄 친족 또는 자손 친족에 해당된다. 그지? 그래 고소권 있고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채권이 있는 자 채권자는 간접 피해자지 고소권 없고 피해자의 법정되는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은 고소권 있다. 그지? 이건 고유권이라 있고 야 폰을 들고 폰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내놔. 아이고 이놈들아 한 명만 딱 눈에 보이지만 아이고 그래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반감 갖지 마라. 좀 유아틱하게. 아이고 다 너가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다. 그냥 너희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물론 내 직업도 맞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리 하지 말고 유아틱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제 딱 마음을 그리 내라. 마음을 내고 그냥 뭐 여기 그 절대 다수가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아니라는 거 알아. 내가 쪽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도 내 체질상 잘 안 되더라고. 다 이걸 목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는 거 아이가. 근데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거든. 그래 조금 있으면 이 강의실에서 사라진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 다른 데서 답이 있냐? 그 마음이면 답 없대. 그래서 어떻게든 이건 내 너무 과한 욕심이기는 하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너가 그러면 확 그냥 울어버리기다 그냥. 내가 울면 울음을 끝이지를 못해요. 너희들 달래도 안 될 게 아마.
진짜. 자, 전문사 자문위원요.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업번의 검사는 공세의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그리고 신청 전문사 자문위원을 지정해서 조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그죠? 직권 신청. 근데 이것도 어떻게 출제한다고요?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는 다음에 틀리죠. 전문사 자문위원은 전문적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 기재안 서면 제출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의해서 설명,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는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서면 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고요? 아니죠. 뭐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딱 캐치해야 된다니까. 앞을 아무리 읽어도 답 없다니까. 쌤이 딱 이야기했던 그 부분. 그리고 말만 들어서 안 되거든. 그 기출을 통해서 확인 딱 했다면 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다음 이게 여러분 기출 풀 때 못 찾았지? 책으로 가보니까 쌤이 이렇게 이야기해줬네. 오답을 이렇게 근다했네. 역시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 나 아침에 딱 시험 보니까 이거 콕. 이렇게 3박자 딱 맞아떨어지고 이것도 까먹거든. 이렇게 했던 것도 까먹어. 그러면 이걸 그 다음번에 한 번 반복. 그 다음에 또 우리 심화로 가서 또 한 번 반복. 또 그 다음에 문제로 가서 또 한 번 반복.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만 딱 해주면 벌써 몇 번 반복하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또 막판에 여러분 당구라된 책 계속 돌리면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했던 그런 기억들이 그때는 나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찾아낸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 나오느냐? 아니라니까. 딱 이 수준에 나온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능적으로 딱 가면 이게 학문이 아니고 기술이니까 딱 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그냥 막 틀린 질문만 해서 슈락 하고 막 한 10분 만에 해서 끝내고 나갈 거예요. 오늘만 그런 거예요. 오늘 기본 이론도요 확 나가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해는 뭐 상관없어요. 하고자 하는 예살인 놈들은 질문하겠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귿번에 디귿번 할 기가 디귿번 검사는 상당도 인정할 때 전문사 자문위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하지 않을 때 우리 이의제기를 하는데요. 누구한테 한다 했어? 이의제기는 상급관수로 한다 했잖아요. 지검이라면 고검의 장한테요. 고검장. 지검장이 했어요. 틀리죠. 그 다음에 9번에 전문사 자문위원 제도 옳은 것은 자 거기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맞고요. 근데 지검장이니까 틀리죠. 그죠? 미안해요. 지검장. 고검장이죠. 이번에 검사는 상당하다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자 여기에 1회 공판기일 전까지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틀리고 그리고 거기에 신청 있는 경우에 하나요. 하면 틀리죠. 그 다음 10번 자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범죄 밝히고요. 그 다음 범인 잡고요. 증거 확보하는 수사기관 활동 맞죠? 그 다음 친고죄나 세무공무원들의 고발에서 논할 수 있는 죄. 이러면 친고죄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고발에서 논할 수 있는 죄가 뭔데요? 즉고발 사건.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맞죠? 자, 이와 같은 범죄가 아예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에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위법하죠. 위법해요. 가능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가능성은. 그 다음에 4번에 자 여러분 우리 즉고발 사건은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해요. 예, 고발이 없으면 기소 못해요. 이제 수사를 다 끝내고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고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세무서장한테 서장님 고발 좀 해주세요. 네, 기소 좀 하게 하면 이제 서장이 고발하겠죠. 그러면 이제 검사는 기소하면 되겠죠. 이건 공세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거다. 당연하죠. 고발받아서 기소했으니까요. 아니 세무서장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발적으로 해도 되고 검찰이 고발 좀 해줘요 라고 했을 때 싫거든요. 해도 돼요 여러분. 싫다 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했고 요청했고 그 세무서장이 고발했고 그럼 기소하면 되죠. 적법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인가요? 11번 함정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 뭐냐? 1번에 함정서란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범행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만을 의미한다. 맞고 자 이거 맞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범행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만을 의미한다. 맞죠? 그죠? 이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범행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는 이거 틀리죠? 그죠? 이 문제는 뭔데요? 적절한 것을 물었으니까 이거 틀린 지문이다. 그죠? 1번 틀려요. 우리 기회 제공은 우리 함정사라고 보지는 않죠. 범위 유발만 함정사로 보니까요. 자, 1번 틀린 지문입니다.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범행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서방법만을 의미한다. 틀리고요. 부축백이 나왔네. 부축백이 맨 뒤로 가야 돼. 위법한 함정사에 기한 공세에 해당한다. 부축백이 뭔데 이거는 적법하죠. 부적법하죠. 부적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기회를 제공한 것인가 적법. 위법한 함정사는 공소기각 결정사유 아니죠. 공소기각 판결. 위법한 함정사에 의한 공소기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 맞죠? 그러니까 공기판이죠. 그 다음 12번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인원, 사경관 모든 수사 검사 지휘를 받는다 맞고 그다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 아니죠.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독자적으로 수사 개시 및 진행할 수는 있어요. 물론 검사가 지휘를 하면 이에 따라야 되겠죠. 지휘에 관한 내용은 또 대통령령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3번에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 지휘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맞고 사경관은 범죄를 수사한테 관계수를 증거물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맞아요.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 4번은 여러분이 봤던 지문이고 2번이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는 말을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어. 알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못 본 지문이라면 이 지문은 제끼고 다른 지문을 보고 이 지문은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 지문에 답콕 이런 것들도 필요해. 알겠지?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을 때 이런 모든 지문을 다 알고 풀지는 않아. 합격한 친구들도. 거의 고득점 하는 친구들도. 심지어 전에 수사학교에 있던 그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소거법이라는 거 있거든. 소거법. 여러분 익히 아는 지문들 빼고 나머지 지문 하나 답 이런 것들. 근데 박스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박스형은 정답률이 낮아요. 그리고 어렵고. 그거는 뭐 또 박스는 몇 개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다음 13번에 전문사 자문위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전문사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맞고 그 다음 직권 신청 들을 수 있다 하면 좋고 취소할 수 있다 좋고 그 다음 관할 지검장 아니죠. 고검장이고 그 다음 14번에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거기에 1번에 수사의 조건이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소송 조건 결의로 인하여 공소의 가능성이 없는 때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맞죠?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더라도 원칙으로 수사는 허용되지만 자, 고소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죠? 그 다음 4번에 친고죄나 세무고문 등의 고발이 있어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면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가능성만 있으면 적법해요. 가능성이 없으면 위법하겠죠. 그 다음 15번 이거는 공기판이죠. 공기판. 그 다음 16번에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 자 1번 맞죠 그죠?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불교의 경우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 3번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변호인 돈 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틀리죠? 있고 그 다음 머물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답변 강요당하지 않죠. 신체 구속당하지도 않죠. 맞죠? 17번에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불신검문은 행정경찰 작용에 불과하므로 이런 것들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빠르게 넘어가면 돼. 여러분 처음 보는 것은 빠르게 넘어가. 그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당연히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 인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없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틀리고 그 다음 동행 경찰관서에 동행한 거동불심자, 거동수상자, 행동이 수상한 자에 대해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틀려요. 해야 되고 불신검을 하는 경찰관은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앞을 가로막고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네요. 이게 맞죠? 앞을 가로막는 거 가능하잖아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신검문에 대해서 질문 시 흉기 소지 조사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틀리죠?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18번에 고소권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법정 대리는 고소할 수 있다. 그렇죠. 법정 대리의 고소권은 고유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친족 고소할 수 있다. 맞죠? 법정 대리인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여러분 피해자가 죽었네요. 그러면 배직형이죠. 친족 또는 자손이 넣으면 안 되죠. 친족 또는 자손은 뭔데?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친족 또는 자손이죠. 그 다음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때를 지정한다는 거. 예, 맞죠 그죠? 검사가 고소권자가 된 다음에 틀리고요. 이 10일이 7로 바뀌어도 틀립니다. 검사는 양아치라고 했죠. 양아치는 껌을 잘 씹어요. 껌씹. 검사는 10입니다. 알겠죠? 뒤에가 또 나와요. 이게 검사 물어보면서 숫자 10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나 또 가르쳐주면서 그때 또 이 내용을 또 상기시켜 드릴게요. 불신검문, 경찰은 불신검문에 대해서 응답 거부하는 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틀리고요.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구검 아니에요. 진술국권 고지 아니죠? 진술국권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20번 다음 중 함정서에 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1번에 부축 빼기 맨 뒤에 위법한 함정을 보기 어렵다. 맞죠? 얘는 측법하니까요.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 기회를 지켜보고 있다가 위법한 함정을 보기 어렵다. 맞죠?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니까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 어렵다. 맞고
노래방 도우미요.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 어렵다. 틀리죠. 노래방 도우미는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해설은 이름 좀 갔어요. 이제 앞으로 해설은 한 20분 정도에 마칠 겁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한 15분 정도는 내가 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것 좀 빨리 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할게요. 50분 정도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예. 좀 이따 뵐게요.